2차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최근에 막 반도체, 그다음에 엔터,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에서 50% 이상 올라왔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에 대한 경계 좀 안 차시는 모양이에요. 뭐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민수의 경제토크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음식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음식료는 사실 우리가 맨날 먹고 네. 마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기가 쉬운 섹터이긴 한데, 그죠? 최근에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까? 뭐 사실 음식료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하시죠. 네. 왜 옛날에 라면 먹고 갈래요도 하고 우리 많이 네. 했잖아요. 그렇게 한데 이제 네? 뭐 리오프닝 된다 지금 그러면서 하이트 진로 얘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1분기에 워낙 뭐 이제 뭐 2차 전지 뭐 사면 오르고 예. 뭐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 맛을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최근과 같은 상승세가 향후 몇 년 내에 있을까, 다시 나타날까에 대한 의문은 좀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정말 얼마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뭐 종목들에 대한 그걸 이제 흐름이었죠. 일상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돼요. 사면 다 오른다. 이거는요, 진짜 정말 경계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우리 코로나 시절 때 2020년 뭐 3월 이후로 주가 빠진 이후에 그때는 한 1년 정도는 사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청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접어들면서 막 조정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멘붕이었죠 그때. 예. 네, 뭐 깨지니까 뭐 속수무책이죠. 예전에는 사면 올랐는데, 그러면서 네. 직장 그만두고 전업 투자로 나선 분들도 꽤 많았어요. 많을 거예요. 돈 좀 맞아요. 벌었다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다 깨먹었죠. 다시 직장 가려니까 되게 힘들었고 직장도 안 구해지고 뭐 그런 약간 글쎄요, 뭐 우습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네.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냥 했을 때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뭐 주가가 올랐는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장이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그렇게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샀을 때 과거처럼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뭐 최근에 막 반도체, 그다음에 엔터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그 무겁다는 그 자동차 섹터도 뭐 자동차 부품까지 해가지고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에서 5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게 그 성에 좀 안 차시는 모양이에요. 뭐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긴 하죠. 인간 심리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살만하죠.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2분기가 좀 쉬어가고 아마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재한 뭐 분기가 2분기였기 때문에 그러한데, 아마 2분기까지는 뭐 리튬 가격의 하락들 때문에 아마 판가도 좀 빠지면서 약간의 공백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주가도 조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좀 계약이라든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라 아마 2차 전지 소재주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자동차 좀 많이 오른 다음에 좀 쉬고 있죠. 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쉬고 있죠. 뭐 엔터 지금 가격에서 더 간다 해도 지금 신규로 사기가 조금 만만하지 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5G 통신 장비도 사실 거예요. 많이 빠져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좀 지켜볼 때 어떤 부분을 좀 볼까 해서는 약간의 방어주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이제 기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3년간 정도 지속된 게 이제 라니냐라는 이제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게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또다시 이제 좀 나오는 게, 라니냐가 가니까 또 뭐가 오죠? 슈퍼 엘니뇨가 또 옵니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인데요. 예.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덥기도 하고 라니냐가 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곡물 이런 쪽에 영향을 줬는데, 엘니뇨가 또 다시 오다 보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슈퍼 엘니뇨 해가지고 상당히 좀 크게 또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곡물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1, 2월까지 지속됐던 라니냐로 인해서 곡물 주요 수출국인 남미 지역에 가뭄이 또 이루어졌고요. 일부 파종이나 생산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이 재연장 일단 됐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5월 중순까지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되네 안 되네 이야기가 많았지만은 일단 억지로 이제 연장은 됐고요. 라니냐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죠?
비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치솟았다가 비료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주요 곡물가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주요 곡물가를 본다면은 지난해 고점 대비 지난주까지 흐름을 본다면 과거 고점 대비로서는 미리 마이너스 56% 정도 와, 빠졌고요. 많이 빠졌군요. 네. 예. 옥수수도 한 29.4%,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두도 25.2%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뭐 전쟁 이후에 사실 급등했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예. 때문에 이 정도 빠질 수도 있고요. 예. 리튬 가격 오른 뒤에 빠진 것도 비슷한 네, 가격이죠. 예. 근데 이제 특히 밀 가격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무부의 경제조사국의 어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2년까지 농업 전망 장기 예측 보고서에 따라서 주요 곡물인 밀이라든지 쌀, 옥수수, 대두 가격이 23년부터 향후 10년간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하락 추세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 갑자기 이제 또 발발하지 않는다는 네.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제 곡물가 같은 경우는 국내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는 한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레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막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이 곡물이나 원재료, 음식료 원재료를 조달하는 수입 업체들도 3개월 단위로 굉장히 좀 짧게 끊어서 간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곡물 안정가, 투입 시점과 환율을 고려한다면 아마 최근에 이제 곡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마 올해 3분기 정도부터는 곡물 원가, 투입 원가가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일 곡물가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3분기 정도부터 시작되면은 예. 스프레드가 벌어지겠죠. 음식료 업종들은 과거에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가격 전가를 이미 해 놓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음식료 업종들은 가격을 절대 안 내립니다.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내린 적이 맞아요. 없죠. 예. 뭐 약간의 뭐 내부 내용물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가격은 안 내립니다. 내리는 걸 일단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네. 오히려 뭐 안쪽에 이렇게 내용물을 좀 줄이면서 네. 작게 만들어 가지고 질소를 왕창 넣죠. 빵빵하게. 질소 가격도 비싸면 그것도 네. 또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만 아무튼 뭐 일단 물량을 좀 줄여서라도 예. 가격은 절대 안 내립니다.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올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재료 원가 측면에서 3분기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최근에 조정받은 안정적인 원가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밀이라든지 팜유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어디냐면 특히 라면 업체입니다. 예. 밀과 팜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양식품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주가들이 좀 빠져 있는데 1분기 숫자가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1분기 숫자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신제품 마케팅 비용이 이제 삼양식품이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뭐 원재료비가 조금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 이후에 1분기가 조금 다소 좀 실적이 아쉬운 실적이 내면서 주가가 꽤 많이 빠져 있는 국면입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삼양식품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이러한 라면을 좀 바라보면 왜 갑자기 라면이 수출 지표가 좋아졌을까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라면 하나만 갖고 좋아지는 건 아니죠. 최근에 뭐 K-팝이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이 되면서 뭐 북미라든지 유럽 뭐 여러 가지 동남아 쪽에서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국내 걸그룹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글로벌에서 뭐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알았어요. 사실은 예.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뭐 BTS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어떤 영향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내 라면 관련된 부분들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많아지죠. 자, 우리가 이제 아주 과거를 좀 복귀해 보면 오리온, 초코파이를 만드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역대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구가했던 회사인데 이 오리온도 굉장히 PR 밸류에이션을 아주 못 받았던 회사였죠. 근데 우리는 초코파이 너무 좋아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이나 네, 해외 쪽으로 맞아요. 수출이 되면서 이 초코파이가 수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결국은 그때 당시 우리가 컨셉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수주의 수출주화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 음식료 업종이 뭐 PER 5배 정도 받던 섹터였다면 수출주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을 10배 정도 줘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실적을 하더라도
2배를 정도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주의 수출주화가 되면서 주가가 오리온이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라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과연 외국인들이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뭐 북미나 다른 데 유럽 가보시면 국내 신라면이라든지 이렇게 매운 음식 굉장히 잘 먹거든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지표가 그렇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죠. 농심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본격적인 구간이 3분기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농심이나 삼양식품 정도까지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뭐 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이제 농심이 최근에 좀 꾸준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삼양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되 오늘 반등 오는 게 그런 좀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 음. 다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농심도 마찬가지고 수출 지표를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수 쪽에서 뭐 잘 팔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은 멀티플 상향 조정을 하려면 네. 수출 지표가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 있다면 뭐 농심을 따라가도 되지만 농심은 최근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52주 신고가 나오는 예.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다만 수출 지표가 좀 좋게 나와야 될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아까 뭐 곡물 관련해서 안정적인 기반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최근에 핫한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원재료가 음식료 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설탕입니다. 네. 설탕. 슈거플레이션. 네, 슈거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뭐 5월에서 7월 정도에 엘니뇨 현상이 또 이제 발생하면서 가능성이 80% 이상 상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가 들이닥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막 인도, 태국 뭐 이런 중국 이런 쪽에 원당 주요 재배지 쪽으로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원당 재배 지역에 타격을 갖다 준다면 아마 최근에 원당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뭐 삼양사 이런 종목들이 이미 B2B 개념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음식료 업체들에게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가격 전가를 충분히 이미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마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고요. 가격 인상은 공급 가격을 한 10%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공문 발송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설탕 가격 부담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원당 설탕이 주요 원재료의 음식료 업체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음료, 제과, 빙과 이런 다 마찬가지죠. 제빵도 마찬가지고요. 원재료 부분들을 일부 또 원가에 또 녹여내려면 네. 가격을 또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사업하는 입장에서 설탕 가격 많이 오르는데 설탕 집어넣을까요? 설탕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것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단맛을 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뭐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틀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설탕 가격 올라서 가격은 올리고 상품 가격은 올리고 뭐 설탕을 뭐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 쪽으로 뭔가 좀 바꾸는 액상 뭐 과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게 아마 옥수수에서 추출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어떤 설탕을 좀 이렇게 대체하는 쪽에 다른 쪽으로 아마 좀 단맛을 내는 쪽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원재료는 좀 싸게 들어가고 또 약간 가격은 올라가는 모습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격 전가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아마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음식료 업종에 대한 가격 인상 발표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주가는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음식료 업종이 우리가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일반적으로 뭐 급등각은 아닙니다만 좀 예. 편안하게 가격 인상이 되면서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조금 우려스럽고 우리도 좀 상대적으로 좀 지갑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아니 이제 가격 네. 우리가 이제 내는 과자를 사 먹든 라면을 사 먹든 내면서 가격 올라오는 거를 음식료 업체에 투자해서 벌어서 커버해야 돼요.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음식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불황기에 그죠 내수 종목으로 주목을 받는 건데 기본적으로 실적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음식료가 뭐 테마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 정부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 오히려 정부 정책은 뭐 물가를 잡기 위한 누르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네. 실적의 근간으로 가는 거고요. 물론 요즘은 이제 말씀하신 K컬처, K팝 이런 효과가 있고 1차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라면 업체, 농심이나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삼양식품 말씀하셨고
설탕 업체라든지 원당 업체, 예. 오리온도 사실은 또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국이나 남미 네. 쪽 뭐 엘니뇨 같은 게 올 경우에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재배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커피 가격도 설탕과 더불어서 굉장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 관련된 주식에 뭐가 있죠? 한국 맥널티 네. 네, 그런 종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커피 관련된 뭐 투자 아이디어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사실은 이렇게 음식료 업종이 오르게 되면 또 안정적으로 보는 게 과거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요. 그죠? 네. CJ 제일제당인데 여기서 보면 뭐 비비고 만두도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CJ가 CFD에 한번 엮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CJ가 왜 엮였는지는 여기는 그렇게 무슨 중소기업도 아닌데 그게 CFD 엮여가지고 CJ 보면 급락해가지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여파인지 CJ 제일제당은 그죠? 뭐 아까 얘기한 뭐 설탕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그죠? 네. 그런 별로 얘기를 안 해 CJ 제일제당은 그죠? 수급이 좀 꼬였나 봐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좀 이게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그렇긴 일단 하죠. 시가총액 자체가 높기 네. 때문에 우리가 뭐 사료, 비료 뭐 이런 테마성 주식 오를 때 네. 시가총액 큰 거 오르나요? 대부분 네. 다 개별 종목들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식료 업종을 테마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제2제당이 뭐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조금 무겁다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부진이라든지 경쟁 악화 뭐 이런 부분들도 예. 분명히 CJ 그룹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5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을 지금 네. 뭐 음식료 업종에서 땡기기에는 시장에 대한 뭐 어떤 에너지라든지 예. 여러 가지 뭐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데 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뭐 한 30만 원 선 정도라면 크게 뭐 많이 무너질 가격은 아닙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적 단위 CJ 제일제당 굉장히 좀 복잡해요. 뭐 하나만 갖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구성이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신 이런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네네. 예, 시가총액 크죠. 그다음에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기가 좀 당장히 좀 만만치 않은 대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뭐 사용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출비가 확 좋으면 확 올라가거든요. 숫자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어떤 그런 라면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뭐 한국 맥놀티라든지 또 이렇게 중소형주 가운데 좀 끼가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커피 가격 올라가면 분명히 수혜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물론 무겁기도 하지만 그죠? 본업 가치를 따지고 보면 과거에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네. 이게 CJ 때문에 여파를 받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면 네. 그죠? 장기적으로는 기회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뭐 거고요.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뭐 더 크게 안 빠진다는 어떤 부분 그리고 뭐 하반기 이후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나는 묻어놓고 기다리겠다. 예. 최근에 수급적인 이슈로 빠진 거라면 이건 네. 충분히 뭐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냥 뭐 저점에서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네. 크게 뭐 매매에 네, 국한하지 네. 않고 뭐 네. 다른 올라간 섹터 따라가기 좀 어렵고 근데 뭐 안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네. 시장 금리보다는 좀 높은 수익을 가져가겠다. 또 이 기업을 잘 한다면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전략이 이제 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뭐 네. 필수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는 네, 거라서요. 네. 또 뭐 크기나 더 꺾일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마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개인적인 판단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식료 업체도 급등각은 아니지만 눈여겨볼 만한 섹터 가운데 하나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의미 있게 볼 만한 기업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